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1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 라이브 있습니다. 가족 라이브 꼭 참석하셔 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좀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나 일봉상의 120평가 일목이 중첩되는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뭐 갭으로 넘어 가지고 딛는다라 그러면 쉽게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빠듯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 이란 전쟁 이제 협상 초기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미중 무역 협상 때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곡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시한이 임박했을 때도 이야기 드린 게 기술적 흐름도 상승이고, 그다음에 어떤 협상의 여지도 잘 풀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이 현 상황에 비해서 다소 높은 위치로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고, 특히나 지난 흐름에서 터보컨트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이 밀릴 때 좀 의아하다, 이런 흐름은 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쪽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언더슈팅과 하단 이탈을 상쇄하면서 이제는 기존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글쎄 협상이 언제 타결될진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그냥 바로 만나자마자 해결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죠. 물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어떤 입씨름적인 어떤 성격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라 그러면 이미 타결이 됐겠죠. 그렇다라 그러면 다음 주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에서는 흘러나오는 말에 따라서 단기의 어떤 등락폭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박스를 크게 벗어나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원래 지금 구간에서 이제 승부가 한번 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적으로 좀 갇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누군가 극단적으로 "이거 매수가 유리해요? 매도가 유리해요?"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래도 지금 구간은 일단은 저항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포지션 매매를 하든 아니면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전반적으로 비중을 낮춰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요게 간볼 구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전략이 픽스돼 있어야 돼요.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고민할 거 아니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고민할 거 아니고, 이미 내가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다라 그러면 하단에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안 하기로 생각했다라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올라왔을 경우에는 내줄 거 내주면서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은 시황을 너무 열심히 보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자리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항 자리에 좀 와 있고, 여기에서 뭐 단숨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항을 받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야기 드렸었던 박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박스 어떻게 됩니까? 하단 안으로 들어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풀려나간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더 가느냐 마느냐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힘을 비축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위치나 흐름들이 좀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 전략을 정해 놓은 다음에 시장이 그거에 맞게 움직여 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식으로의 움직임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그러니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점점 눕는 구간이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쉽게 이탈도 나오지 않는 구간이다. 결국은 이슈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기술적으로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나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고 있죠. 즉 이슈는 풀려가는 듯 보이지만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는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서 기본적으로 85, 75 이런 구간들까지 내려와야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상승을 보일 때마다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과, 그러니까 커플링이나 디커플링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별도로 움직였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고, 그나마 계속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박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박스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하단에 왔을 때 내가 목표한 비중만 접근한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서 난 저 아래 기다리가 있다라고 싶으시면, 저 자리 기다리는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 굉장히 잘해서 잘 먹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대부분 조금만 꺾여도, 조금만 밀리기 시작해도,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면 대부분 먹은 것들을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잡아가지고 먹은 것들을 금세 토해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안 투자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TMF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거든요. 돈에게 휴식을 준다고.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내가 매매를 잘한다라 그러면 지금의 박스 상황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천천히 기다려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최소한 리스크를 덜 안고 리스크 대비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